네, 오후장에 집중해야 할 섹터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후장의 선택과 집중, 주식명가 MTNW 김성준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미증시는 관세 협상이 진전될 거라는 기대감에 상승으로 거래 마쳤고요. 우리 시장은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나왔는데도 그렇게 반응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우선은 내일 휴일을 앞두고 외국인 기관 양매도에 시장이 좀 밀려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시장 안에서 눈여겨볼 섹터들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증권입니다. 대선 공약, 대체거래소 출범에 따라서 실적 기대감 있는 쪽이고 키움증권이 호실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증권주들은 지금 신고가 속출한 상황 속에서 사실 저희가 증권 쪽은 많이 다뤘던 섹터는 아니라서 키움증권만 열고 보더라도 언제 이렇게 올라왔지 싶은 주가를 나타내더라고요. 네. 지금이라도 저희가 관심 갖고 가도 괜찮을까요? 예,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개인 주도가 아니라 기관 외국인들의 중심으로 좀 매수를 많이 하던 그런 섹터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관심들이 좀 적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시작이 되면 현재 800개 종목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꽤나 빠르게 지금 시장에서 지금 안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 대금이 뭐 많게는 20%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다 또 3월 말부터 시작된 공매도 재개 이것까지 좀 더해지면서 거래 대금이 크게 좀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증권주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크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뭐 키움증권도 역시 호실적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거기에다 더불어서 뭐 또 이제 수익을 어느 정도 창출을 많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까지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지금 소위 없이 강한 섹터로서 지금 증권주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 지금 이제 이런 활성화 같은 것들도 뭐 계속해서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적에 따른 주가의 추가적인 반등도 상승도 충분히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섹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 믿어본다면 충분히 상방 가능성 열어놓고 봐도 괜찮겠다. 증권 섹터를 첫 번째 섹터로 꼽아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엔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년 만에 한국 국적 아이돌이 중국에서 단독 공연을 열게 됐는데 이렇게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있어서 차이나머니를 좀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 엔터, 콘텐츠, 뷰티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엔터라고 보시는 걸까요? 일단 뭐 엔터가 활성화된다면은 말씀하셨던 뷰티라든지 다른 쪽으로도 더 확산될 수 있다는 긍정의 요소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실 엔터는 1분기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비수기입니다.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하이브가 매출액 5천억 넘는 그래서 1분기 기준으로는 최대의 매출을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뭐 여러 증권사의 호평 속에서 좀 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또 엔터는 이런 관세 무풍지대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 방어적인 그런 역할도 충분히 하는 부분들이고 물론 때가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5월경 본격적으로 공식적인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 분위기도 있고 일부 업체들이 5월부터 또 서비스 개시되는 그런 좀 기대감들이 좀 있거든요. 제가 이 시간 통해서도 소개해드렸던 디오유 같은 경우가 이제 텐센트와의 서비스 시작을 조금 기대를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호재를 지금 갖고 있는 섹터가 바로 엔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역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좀 5월은 엔터주들을 계속해서 한번 주목을 해봐야겠다는 말씀 계속 드립니다. 그럼 마지막 섹터로는 방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 발표가 메인 이벤트가 될 건데 지난주에는 조선주들이 주르륵 실적 발표를 내놓으면서 수급이 몰렸다면 이번 차례는 방산이 좀 검어질 수 있을까요? 예, 충분히 방산주도 수출 비중이 크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은 충분히 좀 쌓아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특히 이제 유럽도 자체적인 방위비 증가를 크게 지금 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왕이면은 유럽 내에서 이런 방위적인 부분들을 충당을 하자라는 그런 결의도 했었습니다만은 오히려 그러면 역으로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유럽과 우리나라 업체들이 주로 경쟁을 해왔는데 대부분 이제 유럽 자체 양산을 위해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 특히 뭐 현대로템이 이제 단기간에 폴란드, 루마니아 쪽에 수주 기대감을 계속해서 지금 타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머지않은 시간 속에서 그런 것들도 가시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튼 뭐 다음 주에도 한국항공우주와 같은 회사들이 또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뭐 예상되는 실적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인 만큼 방산주들은 역시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시장 조정 속에서 더욱더 빛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 실적도 좋은 만큼 조정이 나오는 시장에서는 더욱더 빛날 만한 섹터로 방산을 꼽아주셨고요. 오늘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공략주는 어떤 쪽에서 꼽아주셨을까요? 예, 저는 이제 다우기술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다우기술은 이제 키움증권 앞서 이제 실적 말씀드렸던 키움증권의 지분 54% 정도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고요. 키움증권은 이제 IT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또 키움증권 이외에도 뭐 사람인이라든지 한국정보인증과 같은 그런 회사를 두고 있는 지주회사 성격의 그런 회사인데요. 현재 PBR이 0.3배대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저평가 영역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자회사 실적 호조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회사가 또 자체 사업도 상당히 좀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인에 데이터 센터를 현재 건축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경 한 40메가 규모의 준공이 지금 앞두고 예정이 돼 있고 그리고 더 뭐 100메가까지도 늘릴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 지주회사가 아닌 사업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로서 향후에 또 데이터 센터의 미래 현금 창출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졌을 때 저는 충분히 좀 저평가 영역 더 추가적인 상승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좀 상황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는 21,650원 지나가고 있는데 가격 전략 어떻게 챙겨볼까요? 예, 일단 가격은 1차적으로는 주봉으로 볼 텐데요. 주봉상의 목표가를 25,000원으로 일단 좀 해보는데요. 이것이 작년에 한 최고가가 24,000원대였거든요. 근데 그 언저리 수준까지 되는 25,000원이 저항대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25,000원 부근 지금 공략주 목표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2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로는 다우기술 언급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25,000원, 손절 라인은 2만 원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MNC 솔루션 본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적 잘 나올 거라 예상해 주셨던 방산주로 해서 이틀 전에 역대 최대 실적을 내놓게 됐고 신고가 경신까지 나왔습니다. 오늘은 딱 10,000원 선을 터치하고 잠시 쉬어가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수익 실현해야 되는 걸까요? 예, 일단 저는 10만 원을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렸고 그 선을 이제 오늘까지 두 차례 10만 원 이상을 터치를 했다가 또 항상 터치 후 되밀리는 양상을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은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추가적인 수주 같은 것들이 나온다면 이 회사는 빅4 방산 회사의 전부 다 주로 이제 그 구동 장치와 같은 그런 시스템들을 좀 납품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한번 조정 시에는 다시 한번 또 반등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목표 주가를 그래서 11만 원으로 한번 올려보고 조금 더 한번 끌고 가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 시에도 너무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 만한 종목으로 11만 원까지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도와주셨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D&D 파마텍 보겠습니다. 비만 치료제로 해서 지난주 신고가 경신 나왔었고 오늘도 장중에는 8%가량 급등했는데 계속적으로 좀 모멘텀이 받쳐줄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어제의 특징은 이제 화이자가 과거에 이제 경구용 비만 임상 중단 이후에 이번에 이제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뭐 두세 회사 정도의 인수 추진까지도 계획도 밝힌 바 있었는데요. 어제 미국에서 메세라라는 종목이 17% 급등을 했습니다. 이 D&D 파마텍과의 파트너 회사가 바로 메세라고요. 같이 경구용 임상을 진행 중에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만큼 이제 가치도 더욱더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좀 판단은 들고요. 목표가를 7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목표가까지 충분히 한 번 더 도달해 볼 수 있는 여기서 신고가 나온다면은 7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한번 터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조금 더 한번 욕심을 내보겠습니다. 럭키 세븐하게 7만 원까지는 계속해서 홀딩하는 의견 주셨고요. 오늘 무방 준비해 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지수가 연휴를 앞두고 다소 조금 혼조세를 좀 보여주고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실적주들은 상대적으로 좀 강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또 이렇게 약세를 보일 때는 항상 좀 틈새적인 테마들의 형성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한번 선택을 해보면 좋을 것인가라는 것들을 2시 반부터 제가 좀 공개 방송 시작할 테니까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식사하시고 2시 반부터 무료 공개 방송까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준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